먼저 행사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영화에 대한 재미난 제작 뒷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이고요. 이제 이따가 제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남겨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먼저 질문하신 분에게 그 사인 포스터와 군번출 세트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포스터와 박병호 안경 그 세트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질문해 주실 때 좀 사적인 질문은 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또 영화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보셨죠? 네. 네, 저는 뭐 모든 분들이 동의하겠지만 뭐 진짜 한국 촉과 액션 스릴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영화 팬들이 지금 이정재 감독님 2년마다 한 편씩 작품 내놓으라고 이게 계속 성화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정재 감독님께서 한국 영화 충무로 영화계 외연을 상당히 넓혔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만 계속 얘기하느냐고 죄송하고요.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헌터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해주시고 영화 헌터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영입니다. 저도 어제 이관에서 헌트 관람했는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또 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네. 오늘 함께 시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헌트에서 액션을 담당한 허명익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정재 감독님부터 먼저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메가토크 할 때 사소한 거긴 한데 이렇게 감독님이나 배우님들이 전작 제목으로 영화나 캐릭터를 설명하곤 하는데요. 부끄럽지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감독님 박병호 캐릭터를 연기하신 신세계처럼 신분을 속이고 태풍처럼 몰아치는 암살 작전에 가담하여 태양은 없다의 정우성과 빅매치를 벌이는 캐릭터.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너무 고맙고요. 아시겠지만 각본도 쓰시고 연출도 하시고 제작도 하시고 연기도 1인 4역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물론 연출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각 어떤 점에서 많이 신경 쓰시고 고민을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남산이라는 시나리오 판권을 이제 사게 됐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처음으로 사나이 픽처스 한재득 대표님, 저하고 이제 신세계를 같이 하신 대표님께, 그리고 또 저희 아티스트 스튜디오 대표님 정우성 대표님에게 동시에 보여드렸었거든요. 이 괜찮지 않나. 그래서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을 많이 바꿔야겠지만 그래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많이 보이고 또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두 분께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게 개인적으로는 좀 순탄하게 풀리지 않았었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본을 쓰실 분 혹은 이제 연출을 하실 분을 만나려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직접 시나리오라는 것을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글이야 뭐 많이 읽었지만 써본 적은 없어서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나 이제 각본을 좀 고쳐주실 작가분들에게 저는 좀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트리트먼트 정도로 노트 형식으로 이제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계속 길어지면서 이제 수종고를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한재적 대표님이 이제 마지막 고 수종고를 보시고 이제 제작을 같이 한번 해보자 큰 결심을 해주셨고 그럼과 동시에 연출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또 제안을 해주셔서 또 용기를 많이 내서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말을 좀 길게 드렸지만 그 이 이야기 안에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 대한 시간과 뭐 좀 길어졌고 또 연출을 하게 된 어떤 그런 동기도 이제 짧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제작은 또 처음에는 제가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한재덕 대표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시면서 전반적인 제작을 다 총괄해 주셨죠. 네. V자를 그리신 한재덕 대표님은 대한민국에 걸출한 신인 감독을 발굴하셨습니다. 다음 작품은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성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부끄럽지만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투킬의 본능과 놈놈놈의 총격 솜씨로 대한민국 1호를 처단하기 위해 감시자들을 피하고 강철비처럼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물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박수 쳐줘서 고맙습니다. 보시면 알게 김정도 캐릭터는 좀 내면에 좀 죄책감도 있고 좀 뭐랄까 좀 책임감도 있고 이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연기하시면서 좀 내면이나 혹은 외형적으로 그때 다른데 말씀하시니까 포마드 이렇게 열심히 바르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죄책감이고 이제 들어설지 얼마 안 된 이제 강력한 어떤 권력의 조건 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군인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김정도라는 인물이 결국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고 자기 스스로의 객관화하면서 얻는 이 딜레마 속에서 그런 어떤 행동으로 이 비뚤어진 잘못된 이 권력의 힘을 바로잡을까를 고민하는 힘이 굉장히 세죠. 이제 얼마 안 된 일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김정도라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가해자로서의 어떤 죄책감, 그리고 피해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그 억울함, 그 억울함은 결국 한이라는 그 묵직한 아주 감정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무거운 어떤 감정을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행동이나 말투 이런 거에 있어서도 약간 절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권력 안에서의 어떤 뭐 반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빈틈이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정갈한 외형의 모습의 남자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죠. 네. 왜 정갈이라는 단어에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감독님께서 어느 석상에서 얘기를 할 때 그 헌트 시나리오를 들고 한재덕 대표 처음에 찾아갔을 때 공작을 하고 계셨대요. 공작하는데 공작보다 재미없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안 되겠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상처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 수정 작업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받으셨을 때 어땠는지 좀 전 여쭤보도록. 진짜 억울합니다. 공작보다 재미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진짜 없고요. 지금 기억의 오류가 서로 있는 것 같은데 오래됐거든요. 한 5, 6년 정도 됐어요. 근데 공작도 그때 투자가 잘 안 되고 그 예산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 배경이 과거인 영화를 찍는다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많이 힘듭니다. 근데
처음에 보여주신 그 헌트의 초고 원작인 남사안의 시나리오는 버짓이 너무 컸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이 해결이 안 된 채로 재미는 있지만 이 영화를 찍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너무 많다. 근데 나쁘진 않지만 좀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지 공작보다 재미없다라는 얘기는 절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도 네네. 감독님께서 기억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들어 주시면 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질까요? 그러니까 저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두 분께서 진실 싸움을 계속 하시다가 그 상태로 지금 오신 겁니다. 네. 아, 예, 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한재덕 대표님 말씀이 맞다라고. 네, 허명행 무술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감독님께서 이제 액션 컨셉을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짧아야 한다. 하지만 강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셨고 실제로 그 20분마다 액션씬이 지금 이정재 감독님께서 설계를 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이정재 감독님의 그 액션 컨셉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구현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처음 이제 미팅 겸 이제 뭐 어떤 컨셉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감독님이 딱 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박력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 영화는 박력이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긴 하지만 그 단어를 그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인물들의 동선에 있어서 직진하는 동선을 좀 많이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뭐 물러서지 않는 어떤 자기 목표와 또 그 상황들 그거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직진으로 이제 후진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직진하는 인물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저는 진짜 일본 가서 찍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부산에서 찍으셨고요. 그때 거기서 그 박평호가 등장할 때는 후진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곡선이 아닌 어떤 직진을 하는 게 직선으로 하는 후진으로 길게 쭉 돌았습니다.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놓쳤습니다. 네. 그 이정재 감독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랫동안 배우를 하셨던 분이 메가폰을 잡으시고 배우들에게 연기 지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미루어 짐작하면은 아무래도 배우 입장을 굉장히 잘 알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예상은 되는데 실제 이렇게 뭐 정우성 배우님한테도 연기 디렉션을 하셔야 되니까 주변 출연하셨던 분들에게 연기 디렉션 할 때 본인만의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도 이제 현장에서 연기하는데 대본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당위성이 있고 그리고 또 당연히 이럴 법하다라는 설득력이 있으면은 연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대본이 그렇게 나와 있고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어떤 그런 주변에 세팅되어 있는 미술이라든가 소품이라든가 혹은 이제 배우의 동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시나리오와 그 캐릭터의 감정에 잘 맞게 현장에 이제 되어 있으면은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 또한 역시 연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오히려 또 연기가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연기가 되는 것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시나리오가 그만큼 잘 짜임새가 있고 그 캐릭터에 맞춰서 그리고 또 현장은 또 그 캐릭터의 감정을 훨씬 더
잘 나타내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현장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은 저는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기자분들하고는 그냥 많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한테 본인이 생각했었던, 본인이 느꼈었던 것을 현장에서 그냥 한번 해보셔라 라고 하고, 어떤 그 호흡 그 길이 이 씬이 뭐 한 1분 안에 끝나야 되는 씬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정도만 상의를 했지, 나머지에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여기서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대화는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연기자분들하고 되게 호흡이 잘 맞는 궁합으로 이제 캐스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큰 바람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한지덕 대표님이 또 캐스팅을 워낙에 또 잘 힘써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저와 함께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배우분들로 다 만들어 주셔서 메이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결국은 공작보다 더 재미있게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저 베를린의 장점과 공작의 장점을 헌트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헌트는 결국엔 한 대표님의 공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우성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몇 번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그 시나리오 처음에 이제 출연 제안을 4번 거절하신 거, 사고 처리하신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요. 처음에 아마 남산 초고도 읽으셨을 테고 또 이정재 감독님께서 쓰신 최종고도 읽으셨을 텐데 처음에 받아본 거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좋게 발전되고 디벨롭이 됐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이제 남산과 지금 영화로 만들어진 최종고의 헌트를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이제 남산이란 거에서 워낙 많은 부분을 덜어내고 또 어떤 부분은 부각시켜서 살려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보다는 그 인터뷰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시나리오가 재미없거나 하기 싫어서 거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처음에 남산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이제 당연히 그 응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이고 또 옆에서 이렇게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마 그때는 그 속내를 비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도 이제 이걸 남산을 잘 개발해서 이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말씀하셨듯이 우선 이제 적합한 감독을 찾고 그 감독과 함께 시나리오를 개발해 나가는 게 우선 시대는 순서였기 때문에 그 작업에 이제 열중을 하셨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타자 솜씨도 늘고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의견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이런 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이건 아직도 약간 우려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냥 의견을 가볍게 나눴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제 어느 시점인가 그 주변에서 이제 이 작업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그냥 연출을 구하기 힘든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아니 너무 고생스러운 그 작업으로 이제 들어오는 관문을 여니까 고생의 문을. 그래서 이제 뭐 그때도 적극적으로 하라. 그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말보다는 뭐 본인이 한다면 또 옆에서 응원할 마음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공작을 제작하셨던 한 대표님도 이제 공작을 마무리하시고 또 그러시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시나리오를 보신 그 시간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게 좀 가능성이 그다음에 또 이제 옆에서 또 이제 또 옆구리를 찔렀겠죠. 연출하라고. 또 이제 많은 고민 끝에 결심을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최초의 속내를 저에게 이제 드러내는 거죠. 같이 하자.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문제였거든요. 연출을 그러니까 이야기하셨듯이 버젯도 많고 여러 장소가 나오는 거, 이 장소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고 신인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책임져야 될 그 선택들이 점점 늘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짐도 무거운데 굳이 같이 출연해서 외부의 시선도 또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관객의 시선은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그 관객들 분들이 어떤 영화를 뭐 선입견을 갖고 오실 수도 있고 안 갖고 오실 수도 있고 기대를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영화로 판단 보여드려서 이제 평가받으면 되는데 영화를 만들기 전이나 만든 후에나 그러면 업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도 의식해야 되고 그런 여러 고민들 끝에 그 마지막에 그러면은 뭐 계란이 2개가 다 깨져도 후회 없는 노력을 한번 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또 감독님의 좋은 작품에 함께하는 주연 배우가 됐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께서 농담삼아 우스갯소리로 청담부부가 깐 신혼여행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 달에 이제 토론토 같이 가 토론토 부부 되시고 네, 앞으로 계속 이제 글로벌 부부가 되는데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둘이 이제 부딪히잖아요. 이 영화는 부부싸움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부부싸움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하셨으니까 나중에는 또 이제 미래에는 멋진 브로맨스 영화도 한번 두 분이 찍기를 바라는 영화팬의 입장에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허명행 무술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과거 인터뷰 찾아보니까 정우성 형이 축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랄 거다. 공을 너무 못 찬다. 뛰는 폼도 별로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나온다. 이런 말 인터뷰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봤었는데 그리고 정우성 배우님이랑 중천 감시자들 놈놈놈 아수라 이렇게 호흡을 맞추셨고요. 그리고 또 이정재 배우님이랑은 그 신세계에서 이제 허명의 무술 감독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액션 스타일이 좀 어떠신지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실제로 축구를 못 하시나요? 정우성 배우님이? 그것도 저도 억울한 부분이 좀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전에 인터뷰했던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놈놈놈 인터뷰 할 때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 휴차 때마다 이제 배우팀이랑 저희 뭐 액션팀 스텝팀 해가지고 이제 회식 뭐 이런 해가지고 축구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성이 형이 축구하는 거를 보고 아, 신은 다 주지 않았구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못 차냐고 기자분이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못 차길래 그러시냐고 제가 소위 그냥 개발이라고 했던 기억이.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근데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것만 딱 이렇게 제가 이제 못 차요 개발이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못 차냐 해서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 차시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갑자기 기억이 급수정하시는 거죠 지금? 그때는 제가 잠깐 좀 촬영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일단 액션 스타일이 어떤지 두 분 일단 액션 스타일은 사실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신과 함께 때랑 그리고 신세계 때랑 지금 이제 헌트를 중점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쑥스러운 게 신과 함께 때는 염라대왕
와이어에 매달려 계시고 네, 제가 이제 매달아 드리고 근데 인내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추운 날 이렇게 오래 매달리셔도 내려달라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렸다 올리면 더 힘드니까 쭉 버티시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헌트 때 뭐 그리고 이제 헌트 때 이거 좀 이렇게 같이 그 통합되는 얘기인데 또 이제 정우성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랑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제가 막내 때부터 이제 태양은 없다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운동하시면서 제가 라면도 끓여드리고 그래서 네, 같이 수대 타고 갔다가 또 여고생들한테 걸려서 쫓겨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액션 영화를 이제 같이 많이 하면서 아시다시피 액션을 또 워낙 잘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액션을 못하는 캐릭터를 맡으셨을 때 좀 더 힘들어요. 자세가 워낙 좀 잘 나오시니까 볼은 못 찾아나. 축구 영화는 같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공통적인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하면서 조금 요즘 젊은 배우분들이 조금 이제 겁이 좀 있거나 몸을 좀 사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이제 경험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제 성격적인 부분인 것도 있는데 두 분 다 똑같이 그런 거에서 본인들이 해내시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때 제재를 많이 시키는 위험하다 하지 마시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오히려 반대로 있는 거죠. 다른 좀 젊은 친구 요즘에 좀 더 좀 건강한 친구들도 두 분은 굉장히 또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도 죄송합니다. 몸을 많이 사리는데 좋은 얘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됐죠? 네. 몸을 사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그 정보부 복도에서 두 분이 맨몸으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정우성 배우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구구 액션이라고 하고 나면 어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렇게 투혼을 불살르셔서 멋진 액션을 만드셨고요. 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오 군단 대단하죠. 뭐 주지훈, 김남길, 박성웅, 조우진, 정만식, 홍정민, 이성민 배우님들이 이제 출연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배우들을 모으실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이 두 분 덕이죠. 네, 이 두 분 덕이고요. 빨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카메오가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가벼운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선을 뺏길 수도 있고 그런데 지훈이가 먼저 출연을 안 하더라도 연출부라도 하겠다 아니면 레드카펫에 카펫이라도 되겠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나머지 3명 남길이도 바쁘고 다 바쁜데 지훈이가 안 할 것이다. 지훈이가 하면 다 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좀 해보시는 게 어땠는데 우려를 표하셨다가 대본을 수정을 하셨죠. 그래서 한날 한시에 모여서 애들을 보내자. 영화 다 보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된 거고 정민 씨하고 성민이 형은 이 자리를 빌어 그 두 분께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돈 주면 화낸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정민 씨가 일단 먼저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성민이 형은 그 매니저한테 대본을 보냈는데 매니저가 성민이 형한테 전화해서 지금 저 한 대표님이 대본 보냈다고 했더니 일단 기다리게 하지 말고 스케줄 맞춰주면 일단 무조건 하겠다고 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사실은 제가 할 일은 감독님이 찍고 싶어 하시는 것을 구현해 드리는 걸 도와드리는 거고 그리고 좋은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아야지만 그 영화가 빛나는 건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재명이까지 유재명 배우도 사실은 까메오라기 보기에는 분량이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 7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북한 사투리를 따로 한 달 동안 또 혼자서 또 다른 서쟁 또 해가지고 그렇게
선생 두 분한테 북한 사투리를 북한 말을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 인터뷰한 거 최근에 인터뷰 찾아보면 연출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게 이야기의 흐름과 템포, 인물들이 얼마나 뜨겁게 충돌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영화 배경이 1983년이잖아요. 그 약간 좀 나이 어리신 분들은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벌어졌던 한국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너무나 잘 연결을 시켰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목 헌트도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꼭 담고 싶자 했던 메시지가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이제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주제를 뭘로 해야 되나가 가장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찾는데 시간이 꽤 많이 오래 걸렸고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를 또 넣어서 또 써보다가 또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주제를 또 바꿔서 또 써보다가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한 주제도 있고 그래서 뭐 막 이 주제 저 주제를 막 넣어가면서 썼었던 그 여러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뉴스에서 계속 그 정치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 때였거든요. 한 4년 전, 5년 전 때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양극화돼서 서로 갈등을 하고 분쟁을 하는 어떤 그런 뉴스들을 보고서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까지 같이 대립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과연 우리를 분쟁시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연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끔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 주제를 놓고 써본다면은 80년도 배경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관객분들과 뭔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은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좀 알면 어떨까? 그렇다면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분쟁을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이제 각본상과 신인 감독상을 받을 것 같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굉장히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점에서 같이 또 보호자를 연출하신 그 정우성 배우 겸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청담 부부 보시기에 나한테는 없지만 이정재 감독에게 있는 장점, 감독으로서의 어떤 장점을 옆에서 같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가려면 서로가 존중해야 돼요. 재밌었어? 아니 아직 이제 저도 연출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 연출가 대 연출가로서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는 내년에 개봉을 해야지 서로 이제 감독상 신인 감독상을 가지고 경쟁하진 않겠구나 그런 약간의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확신을 가지면 그걸로 밀고 쭉 그냥 파고 들어가는데 이 확신 전에 이제 고민의 방식이 저보다는 굉장히 많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거든요. 그 면에서는 이거는 조금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격은 원래 다르지만 일에 임할 때를 놓고 볼 때 이제 같은 감독을 도전을 했을 때 감독이라는 임무에 도전을 했을 때 방식이 이제 저런 방식의 차이가 있구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성격이 다르시다고 했는데 그 MBTI가 두 분이 똑같습니다.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네. 각자 따로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네. 정말 첨단 부부라는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 굉장히 많은 영화 하셨어요. 공작, 보안관, 돈, 오케이 마담, 아수라, 검사회전, 무례한, 대호, 신세계 이런 작품들을 이제 제작을 하셨는데 그 베테랑 제작자로서 신인 감독님의 연출력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하신다면 아까 냉철하게 한다고 하셨죠? 네. 저는 열정적인 중재자 INFP. 아무튼 아시겠죠? 네. 장난 아니죠? 네. PD가 될 운명을 타고 태어난 어떤 DNA라고 할까. 네. 그래서 중재하느라고 뭐 좀 힘들긴 했는데요. 뭐 저도 감독님들을 꽤 많이 모셨고 그 영화는 공동 작업이고 누구 한 명이 특출나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술 영화나 조금 작가주의 영화는 그런데 그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상업 영화는 그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 작품을 끌고 가려면 조금 독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정재 감독님이 이제 그 대본을 몇 년간 고치는 과정을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바뀐 대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골방에 틀어 앉아서 얼마나 많은 자애와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까. 굉장히 자기 자신이 초라해졌을 거예요. 네, 그런 시간들을 써놓고 지우고 써놓고 지우고. 근데 보통 글을 좀 써보면 그림을 그리게 돼요. 아, 이렇게 찍고 카메라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배우시니까 이렇게 연기한 거를 생각을 하고 했을 때 아, 이건 본인이 연출해도 되겠다. 그리고 어깨 넘어 당수육단이라고 거의 29년 이제 곧 30년이시잖아요. 내년에 30주년 두 분이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은혼식인가요? 30주년? 그래서 이제 감독님을 추천보다는 뭐 권유, 중재 뭐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잘 녹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면 약간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작품에 빠져서 이 작품은 잘 될 거였는데 아주 심하게 망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뭐 타협을 했을 때 좋았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한다라는 건 감독으로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감독님한테 또 뭐 깐내서도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믿음의 보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대본이 각본이 안 좋다고 한 적은 없다. 좀 해명하고 싶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당분간 연출 안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쪼아주시면 좋은 작품을 만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혼장님 무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넘길 테니까 어떤 질문을 할지 그 속으로 좀 생각 미리 좀 해주시고. 갑자기
무수 감독님 MBTI도 궁금해지는데 MBTI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뭐예요? 갑자기 궁금한데요? ESTJ입니다. 엄격한 관리자. 액션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MBTI가 굉장히 신통하네요. 그거 MBTI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액션이 동경 그쪽 액션이랑 맨 끝에 이제 그 폭발씬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도 신경이 많이 쓰였을 텐데 그 좀 특별히 그 준비하실 때 좀 많이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뭐 사실 저 혼자 그거를 다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촬영 감독님이 조문 감독님 같이 콘티 작업할 때 제가 그 액션 부분 콘티 작업을 할 때 아이디어 회의 겸 콘티 작업할 때 많이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감독님께서도 이렇게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황이 이해가 되고 오케이가 됐을 때 그림으로 이제 글로 정리를 하고 상황을 글로 정리하고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력도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추구하셨던 부분은 좀 더 리얼리티의 베이스였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촬영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과 저랑 이렇게 해서 감독님을 좀 많이 좀 괴롭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감독님은 또 열려 계셔가지고 모두의 의견을 좀 듣고 그걸 수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셔서 그래서 뭐 사실 동경 같은 경우는 사실 권총으로만 이루어지는 원래 총격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평호가 이제 후진을 하지만 직선으로 들어가서 M16을 들어야 더 힘이 있을 것 같다. 양부적으로 구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식의 이제 좀 의견을 드렸고 뭐 그렇게 하나하나씩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 네. 엄격한 관리.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축구의 실력도 너무 엄격하게 받고 보통 사람이 보면 이게 뭐 웬만큼 하는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너무 엄격하게 봤어요. 그때는 그 MBTI가 없어가지고 네, 그 손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제일 앞에 앉으신 요 제일 앞에 앉으신 분홍색 마스크 쓰신 분. 노파 씨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적인 질문보다는 영화에 관련된 거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정재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데요. 그 극 중에서 채찍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을 이제 죽이고 나서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이동을 하는데 나올 때는 걸어서 그 골목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납치가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미행을 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으니까 다시 그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도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골목으로 굳이 걸어간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 자기 신분을 이제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행동이 항상 몸에 배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차를 절대 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뒷골목으로 이제 한참 다른 길로 가서 아마 한 세네 골목을 지나야지 아마 차를 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항상 자기 뒤에 누가 오지는 않을까. 그것을 항상 골목을 이제 굽이굽이 걸어가면서 아마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차를 거기다가 대지 않았다고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정말 예리한 질문에 너무나 정확한 답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기 남성 관객분. 네?
질문하시려고 성별까지 바꾸시는 거죠? 저기 남성분, 예, 빨간색 그 핸드폰, 예. 그 아까 그 뭐지? 아 TV 보시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각본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 두 인물이 되게 완전히 정반대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평호가 납치당했을 때 그 평호를 구해주고 그 독림을 제거하라는 그거를 태울 때 이제 둘이서 뭔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를 둘이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를 그걸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넣은 장면인지. 동생이 배우님들 엄청 오랜 팬이라 진짜 긴장해서 우선 표시만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장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장면 쓰고서 와 뭔가 좀 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바로 노트북 놓고서 소주를 한 3잔 그냥 연거푸 막 마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장면은 정도의 결심이 더 확고해지는, 그러면서 그 남자의 어떤 그런 그 결심으로 인한 그 다음 행보가 훨씬 더 궁금해지는, 무서울 정도로 이 일을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이 확 더 폭발력 있게 드러나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뭐 손을 잡고서 일어난다 이런 것은 손을 잡는 행동과 그리고 이제 너랑 나랑 이제 잘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눈빛 교환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주얼적으로는 보이지만은 그래도 또 이면에는 내가 너 살려주니까 너는 반드시 내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목적을 네가 나와 함께 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강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령, 강한 명령 같은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거든요. 감정적인 것이요. 말씀하시려고 말씀드린 거죠? 그 이제 정부와 평호의 입장을 따로 이제 놓고 본다면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정도도 목성사가 거의 지금 발각될 위기에 있고, 그리고 평호는 거의 버려지는구나, 쓰고 버리는 카드가구나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 여지에 그 손을 정도가 내미는 거죠. 저기 다른 분들에게도 좀 저기 질문 해주세요. 저기 모자 거꾸로 쓰신 분이야. 예. 우선 이정재 감독님 2년마다 한 번씩 내달라고 했는데 1년마다 내도 부족할 것 같고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는 헌트 포스터 보면 N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도 큰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 그 N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는 테넷이라는 영화에서 N자를 이제 거꾸로 했었는데, 칸느 영화제 때 프랑스 배그 하시는 분이 그 N을 거꾸로 해서 포스터에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테넷을 따라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획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형식으로 타이틀을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은
양 사이드에 서 있는 그러니까 그 양쪽 획이 한 명은 김정도이고 한 명은 박평호이고 해서 그 두 인물을 양쪽 가운데 있는 획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둘은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약간 좀 암시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N자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이 밑에서부터 획이 올라가는 상승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표현을 한다면 이 영화는 지금서부터 계속 긴장이 올라갈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표현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은 타이틀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자를 거꾸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 남성 관객분, 네, 남성 관객이 제 눈에 이렇게 안 보이죠? 여기 남성, 여기 찾았습니다. 네. 이정재 감독님께서 지금 계속 연달아 계속 답변하시니까 다른 분에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그 정우성 배우님과 이정재 감독님의 외국인 팬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영화는 99년 태양은 없다 이후로 정우성 배우님과 이정재 배우님 함께 출연하신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합을 맞춰보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한국어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합을 맞추는 느낌이 어떠신지 여쭤봤습니다. 새로웠죠. 짜릿하고.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현장을 이렇게 만약에 즐기기 시작했다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긴장감을 내려놓고. 근데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긴장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오히려 우리가 이 영화를 개봉한 이후에 즐길 수 있는 매개로 현장에 심어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현장을 되돌려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의 그 긴장이 지금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그 제작자님이나 혹은 무술 감독님, 엄격한 관리자님 질문하실 분, 여기 그 손 이렇게 흔드시는 분, 줄무늬 옷, 하얀 마스크, 그 제작자님이나 무술 감독님께. 저 무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씬이 뭐였어요? 저는 도쿄가 제일 그거에 동참하라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평호가 주경한테 독립인 것이 발각이 될 때가 이 영화의 어떤 흐름을 완전히 깨는 씬이라고 생각해서 그 씬을 제일 좋다기보다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씬을 되게 알고 있었던 건데도 충격적이게 봤던 씬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들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이번에 제작자님께 맨 뒤에 남성분 같은데 제가 어둡긴 하지만 이렇게 들고 계신 분, 제작자님께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 흥미롭게 봐서 좋았고요. 우선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 영화가 되게 소품이나 대사나 이런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작사로서 혹시 이렇게 아이디어적인 면에서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또는 또 좋았던 부분이나 아니면 좀 뺐으면 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뺐으면 하는 부분은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감독님 계시기 아니 때문에. 이런 난이도가 갑자기 공중 사회전인데 이거는 그거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문가들과 상의를 했어서 감독님이 결정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눈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제작진에서 아주 약간 피곤했죠. 그렇게까지 피곤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뺐으면 했던 거는 없고요. 저는 약간 부추기는 스타일이라. 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워싱턴 장면을 나가서 찍지 못한 게 감독님도 괴로워하셨고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열정적인 중재자인 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이 대재앙을 탓했고요.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1시간이 넘어가지고요. 마지막 한 분 질문만 받고 이번에 저기 노란 뭐죠 그거 팝콘 팝콘 들고 계세요. 마지막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너무 팬이어서 광주에서 6시간 동안 운전하고 왔고요. 학교도 지금 다 조퇴하고 저희 둘이 왔어요. 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개봉날도 영화 봤는데 오늘 두 번째 봐도 좀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더 재밌는 거예요. 인물들의 약간 감정선이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약간 보이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영화를 볼 때 이제 마지막에 그 주인공들이 죽었잖아요. 이 두 주인공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어떻게 관객분들한테 약간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주인공도 다 말씀. 2명. 참 정도가 죽을 때가 가장 저도 좀 가슴이 좀 아팠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정도의 죽음이 저는 영화상에서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헛된 죽음이 아닌 걸로 느끼시지 않으실까. 우리에게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도의 마지막 설정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평호는 이제 자신에게 그 대학생 유정이 이제 포장마차에서 독재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 독재자의 하수인이래 라고 하면서 이제 평호로 가리키는데, 그러면서 아저씨가 정보부에 얼마나 있었다고? 그러면서 13년 하니까 세상이 변하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멍청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평호의 마지막 말이 이제 바닷가 보리하면서 유정을 만나면서 넌 다르게 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평호에게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그 감정적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평호가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대사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꼭 나라를 내 손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후세에서 더 잘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잘못된 것을 내가 내 손으로 반드시 바꾸겠어라는 생각서부터가 살짝 조금 오만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저 또한 부담스러웠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런 만남과 그 만남 중에서 캐릭터들끼리 할 수 있는 그 대사들 안에서 그런 뉘앙스들을 좀 연출하면서 잘 살려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두 번째 보셨다고 또 말씀 주셨는데 아마 오늘 보신 거에서는 또 저기서는 왜 저런 연기가 됐었지? 아 저기서 왜 연출이 저랬지? 음악이 왜 여기서 들어왔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보이시고 더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꼭 모든 것을 연출자의 의도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느끼신 대로 느끼시면 되고 그 느끼신 것이 오히려 관객분들이 생각하시고 느끼신 것이 그게 더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 많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11시가 다 돼갖고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듣고 오늘 집행사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엄격한 관리자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트 많은 스태프들과 또 많은 배우들이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개봉 첫 주 무대 인사를 시작하는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인데 정말로 참 계속해서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작품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또 타자도 늘리면서 옆에서 지켜봤고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현장에서 또 치열하게 했고 모든 걸 다 지켜보면서 또 그 어느 때보다도 홍보 활동도 같이 하게 되고 홍보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사실 둘이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홍보도 얼마나 오래간만에 같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좋은 뭐라 그럴까 입소문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거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한준혁 대표님이 저에 대한 믿음이 없으셨다면은 이 영화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성 씨는 진짜 23년 만에 참 저희가 몇 번의 시도를 했거든요. 같이 작품을 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관객분들의 눈높이에 과연 이제 충족시켜드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있으면서 또 못하게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큰 결정 또 해주셔서 또 큰 도움이 됐고요. 너무나도 멋지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황혜원 감독님도 요구하는 게 참 제가 또 많았고 또 바쁜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콘티웨이 때 자꾸 나오라고 해가지고 바쁜 분인데 근데 참여를 해주셔서 그만큼 또 완성도 있는 액션씬이 나와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참여해 주셔서 관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